한 남자가 조용한 도시를 거닐고 있었다. 본래였다면 차와 사람들로 북적여야 마땅한 곳이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 정막이 당연하다는 듯 고요했다. 이 도시에 홀로 남은 사람인 양 혼자서 걷던 그 남자는 붉은 빛으로 물들여진 도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눈앞에 펼쳐진 핏빛 웅덩이를 보던 남자는 새삼 몸을 떨어댔다. 한기를 느껴서라기보단 핏자국들이 자아내는 섬뜩한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그저 텅 빈 도시의 분위기 때문에 속이 시려서일지도 모른다. 사방에 흩뿌려진 피를 보니 양동이 서너 개를 다 채우고도 모자랄 양이었지만 기묘하게도 사람의 살점이나 시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남자는 그것이 신경 쓰이지 않는지 작은 한숨을 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바닥에 핏자국을 보니 제법 시간이 지난 듯해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였다. 별다른 거부감 없이 말라가는 피를 밟아가던 남자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발 앞으로 멀쩡한 권총 한 자루가 떨어져 있었다. 아주 훌륭한 호신용품이 될 테지만 남자는 그걸 집어드는 대신 비웃음을 흘리며 지나쳤다. 그런 그의 허리춤엔 투박하지만 살벌한 크기의 정글도가 메어져 있었다. 인류의 역사상 효율적인 무기 중 하나인 총이 고작 냉병기에게 아주 처절하게 패배해버린 셈이다. 멍청하네. 저딴 쇳덩어리로 뭘 어쩌겠다는 거지? 저딴 거 들고 다닐 바엔 차라리 운동을 해서 몸이나 키우던가. 씁쓸한 말을 내뱉으며 걸음을 옮겼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기억해. 절대 싸울 생각하지 말고. 싸울 때는 딱 한 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목숨을 바쳐서 그때 딱 한 번만 싸우는 거야. 알아들어? 역기랑 싸워서 살 수 있을 거란 그딴 아니라 생각은 버리라고. 그러니까 일단 보이면 무조건 도망쳐. 절대 힘쓸 생각 마. 순식간에 도망나고 싶지 않으면. 총 따위는 전혀 안 통하니까 살기 위해선 빨리 달리는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남자를 살아남도록 해준 조언이었다. 이 바닥의 피 웅덩이는 그걸 몰랐던 사람들의 흔적인 것이다.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은 사람들. 그 결과야 보다시피 처절했다. 상황을 보아하니 지금 여기엔 생존자도 몇 개도 남아있지 않는 모양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저 오늘 하루도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로 했다. 그래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왕 신경 써주시는 김에 먹을 거나 좀 챙겨주시지. 아니면 물이라든가. 한숨 섞인 말을 내뱉으며 나름대로의 감사 인사를 하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걸어갔다. 남자는 해가 지기 전 근처 건물들을 뒤져볼 생각이었다. 음식이나 물은 못 구한다 해도 몸 하나 일 공간은 있을 테니. 정문은 철문에 뒷문도 있고 창문도 작고 덮고 깔고 할 만한 천조가루도 많네. 그럭저럭 하룻밤을 보낼 만한 곳을 찾았을 때 남자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물은 물통 바닥에 간신히 깔릴 만큼 남아있었고 식량은 박하마 사탕 하나가 전부였다.
아무래도 해가 지기 전 뭐라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어두운 이곳에 사방을 뒤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빛을 비추고 돌아다녔다간 먼 곳에서 눈에 띌 수도 있으니 대형마트는 일단 뒤로 밀어두고 편의점에 뭐가 남아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가정집은 데려가기도 번잡스럽고. 잠시 고민하던 남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몸을 움직였다. 그가 향한 곳은 숙소로 삼은 건물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음식점 같은 곳이라면 식량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쓸만한 물건 같은 걸 구할 수 있을지 모르니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가까이에서 본 상가 건물은 멀끔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괴물의 습격만 받았을 뿐 사람들의 약탈은 없어 보였다. 휴대폰 판매점, 세탁소, 문구점, 그 옆으로 분식집과 볶음방, 2층엔 태권도 학원이 있었고 3층엔 이런저런 사무실이 있었다. 식당이 그리 많지 않아 다소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이곳을 털어가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뭐라도 남아있을지 모른다. 남자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며 귀를 잔뜩 기울이고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분식집. 식량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쌀 한 톨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것이다. 평소 혼잣말을 자주 중얼거리던 그였지만 이럴 때만큼은 입을 다물었다. 안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엽기들에 대한 대비이기도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인간들에 대한 대비이기도 했다. 생존자를 찾아야 하는 입장에 그였지만 그가 대면할 사람이 괴물보다 나을 거란 보장은 없었다. 우와, 얌전하게 싹 다 털어갔네. 어떻게 이렇게 다 쓸어갔대? 분식집을 확인한 남자가 이리저리 뒤지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기대감을 가지고 분식집을 뒤져봤지만 먹을 만한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약탈이 없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예의 바른 도둑이 이미 왔다간 모양이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던 분식집이 텅 비어있자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다른 곳을 뒤져봐야 뭔가 건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역시 다른 곳을 가봐야 할까? 그리고 그때 위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알아차리기 힘든 미세한 소리였지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그는 그 소리를 잡아낼 수 있었다. 이건 욕기가 아닌데? 놈들이었다면 이렇게 조용할 리 없다. 남자는 허리춤에서 칼을 빼내어 조심스럽게 위층으로 가는 계단을 찾았다. 2층은 전체가 태권도장이었다. 다만 지금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건 분명히 보였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순 없으므로 남자는 잠시 고민했다. 조금 위험하지만. 그렇게 중얼거린 남자는 문 너머에 대고 말했다. 안에 계십니까? 생존자가 있으면 대답해 주실래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금 남자는 구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안전한 곳에 거주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곳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안에 계시다면 대답을. 여전히 조용했다. 조금 더 큰 소리를 내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안에서 앳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짜요? 남자는 안도하며 대답했다. 그래, 생존자 거주지를 만들어놨어.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보단 훨씬 안전해. 어느 정도 식량도 작업할 수 있어. 거기 데려다 줄게. 근데 너 혼자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이의 대답이 들렸다. 네, 거짓말 같은데. 나쁜 의도가 있어서는 아닌 것 같았다. 그저 아직 남자를 완전히 믿지 못해서일 테니. 하지만 남자는 아이의 거짓말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래, 이름이 뭐지? 몇 살이야? 박상우, 14살이요. 그래, 지금까지 고생 많았지? 괜찮아 이제. 형이 도와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그 순간 먼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의 정체를 아는 남자는 재빨리 벽에 달라붙어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멀지 않은 곳, 거리 한복판에 기괴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 그림자 끝에 그것이 있었다. 염산에 반쯤 녹은 것 같은 기괴한 모습. 썩어가는 냄새와 부풀고 뒤틀린 피부에 사방으로 뻗어나간 관절들. 엽기는 그 끔찍한 모습에 어울리는 기괴한 움직임으로 더욱더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상가 건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안전한 곳이길 빌었지만 아직 엽기가 남아있던 모양이었다. 저놈 하나만 있을지 아니면 더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저 녀석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다. 아직 거리가 있었기에 남자는 조심스레 철문에 다가가 작게 이야기했다. 문 열어볼래? 내가 도와줄게. 안전한 곳으로 가자. 지금 근처에 엽기가 있으니까 우선 들여보내줘. 날 믿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는 동안에도 엽기는 이곳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다. 혹시 벌써 들킨 것일까?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 앞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제발. 아이를 남겨두고 도망쳐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던 그 순간 작은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난 재빨리 들어가 최대한 조용히 문을 닫고는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지 엽기는 별다른 변화 없이 걸어오고 있었다. 이대로 조용히 있는다면 들키진 않을 것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보니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아이가 경계심 어린 표정으로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쉿, 조용히 해. 바로 근처에 엽기가 있어. 일단 그거 내려놔. 자, 나도 칼 집어넣을게. 알겠지? 남자는 들고 있던 칼을 집어넣고 상우를 안심시켰다. 그걸 본 상우는 몸을 숙이고 소리를 죽였지만 막대기를 버리진 않았다. 그래, 그거면 충분해. 불안하면 들고 있어도 돼. 다짜고짜 휘두르지만 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난 숨을 죽이며 엽기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건물 앞에 다다른 엽기는 별다른 걸 발견하지 못한 듯 반대쪽으로 몸을 돌려 비틀대며 걸어갔다. 엽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던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태권도장 안을 둘러보았다. 나름대로의 대비책이었는지 매트리스나 의자 따위를 쌓아서 바리게이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 보였다. 훌륭한데? 고생 많았다. 그동안 아주 잘 버텼고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엽기라는 공동의 적을 마주하고 같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상우의 경계가 풀렸다. 아니, 풀리는 것을 넘어 상우는 남자의 칭찬에 당장 울어버릴 것 같은 표정이 되었다. 남자는 상우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그보다 아까 혼자라고 했는데 근데 확실해? 다른 사람들은 없어? 남자의 말에 상우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말해도 괜찮을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 난 믿어도 돼. 해코지 할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했겠지. 상우는 조금 더 고민하더니 태권 도장 안쪽 사무실을 보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나와. 그러자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천천히 문이 열리더니 어린 소녀 한 명이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다.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 동생이에요. 다른 사람은 더 없어요. 몇 살이지? 9살이요. 아이의 대답에 남자의 얼굴은 더욱 심각해졌다. 상우가 불안감을 느끼려 할 때쯤 남자는 다시 표정을 풀어가며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그래, 동생 돌보고 지켜주느라 고생 많았다. 동생도 오빠 말 잘 듣고 참느라 애썼고. 이제 걱정 마. 같이 안전한 곳으로 가자. 아, 그 전에 혹시 너희 먹을 거 챙겨놓은 거 있을까? 다시 친절해진 남자의 태도에 상우는 불안감을 버리고 소녀가 나온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곳은 분식집에서 가져온 듯한 식량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라면과 참치캔, 그리고 쌀도 있었고 여러 통조림들도 보였다. 아껴 먹는다면 2주일은 버틸 수 있을 양이었다. 어째 얌전하게 싹 털어갔다 싶더니만 진짜 얌전한 도둑이었네. 오늘은 곧 해가 떨어질 테니까 내일 움직이자. 근데 여기 얼마나 있었지? 그동안 여기 본 적 있어? 여기 들어온 지는 일주일쯤 되었어요. 그전엔 아빠랑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식량 찾으려고 이 근처까지 왔다가 그 괴물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랑 아빠는 돌아가시고 저랑 동생만 도망쳐서 여기 숨었어요. 그동안 그 괴물, 엽귀? 그건 못 봤고요. 아까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 엽귀. 그놈들은 엽귀야.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 아무래도 아까 본 피 웅덩이가 이 아이들의 생존자 그룹이었던 모양이다. 좋아.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고 내일부터 움직이자. 그리고 저거 좀 나눠 먹어도 괜찮지? 어차피 이동할 때 다 가져가지는 못돼. 먹을 거 아끼느라 힘들었을 테니 오늘은 푸짐하게 먹고 푹 쉬자. 상우와 소녀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그가 마음고생을 많이 한 듯했다. 소녀의 순박한 얼굴을 보고 있던 남자는 다시금 불편함을 느꼈다. 엽기는 무슨 짓을 해도 못 이겨. 그냥 그렇게 생각해. 시력, 청력, 후각 이런 건 사람이랑 비슷하지만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엽기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최소 사람보다는 좋다고 생각해. 힘은 엄청 세니까 철문이나 바리게이트 같은 건 너무 믿지 마. 어차피 시간 문제야. 제일 좋은 건 안 들키는 거고, 들켰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 싸울 생각은 애초에 버려.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야 살아. 너희가 살아남은 건 도망쳤기 때문이야. 그거 하나만 기억해. 남자의 설명에 상우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거주지는 여기서 꽤 떨어져 있어. 자동차를 타고 가면 편하겠지만 소리 듣고 사방에서 엽기가 몰려들 테니까 그냥 결국 걸어가야 돼. 며칠은 걸어야 할 거야. 여기 먹을 게 많아서 몽땅 챙겨가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해. 무조건 짐은 가방에 넣을 정도만 챙기고 목에도 띄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돼. 알아들었지? 먹을 거 욕심 부리느라 무겁게 들고 있다가는 그냥 잡히는 거야. 일단 챙겨가다가 위험할 때 버린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들고 있던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으니까. 그리고 명심해. 엽기들이 달려들면 난 너희 못 구해. 아니, 아무도 못 구해. 그러니까 도와줄 생각 말고 그냥 무조건 도망쳐. 나 자신이 살 궁리만 하란 얘기야. 여동생한테 달려들어도 그렇고
나한테 달려들어도 그렇고 챙기니 어쩌니 하다가는 다 죽는 거야. 알겠어? 흥분한 듯 설명하는 남자의 말에 상우와 소녀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 이름이 뭐랬지? 수지요. 그래, 최대한 조용히 조심해서 따라와. 원래대로였다면 좀 둘러보면서 생존자들이 더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었는데 역기가 돌아다니는 걸 한 이상 여기서 여유있게 돌아다니지 못해. 네, 아저씨.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 아저씨는 따로 있어. 내 이름은 최진혁이니까 진혁 삼촌이라 부르고. 무튼 준비 잘해. 제일 기본만 챙기는 거야. 식량은 딱 정해준 만큼. 알겠지? 자, 시작해. 아이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한 진혁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어제만 해도 텅 빈 도시로 알았었지만 엽기도 생존자도 남아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힘들어질 것 같았다. 아저씨, 쉽지가 않네요. 여전히 도시는 적막했지만 자세히 보면 움직임이 있었다. 사방을 경계하며 나아가는 진혁, 그리고 어린 여동생 수지를 챙기며 진혁의 뒤를 조심스레 쫓아가는 상우. 그리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사방을 경계하면서 가다 보니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몇 발자국 옮긴 진혁은 제자리에 멈춰 주변을 쭉 둘러보더니 귀를 기울여 보고 바람에 실린 냄새까지 확인한 뒤 서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건물들의 창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다. 뒤에서 조용히 따르던 상우는 출발 전 진혁의 한 말을 기억해냈다. 이동, 엽기 수색, 생존자 파악, 다시 이동, 엽기 수색, 생존자 파악. 이 패턴으로 갈 거야. 우리가 엽기를 알아채는 건 그리 어렵지가 않아. 그놈들은 징그러운 소리를 계속 질러대기도 하고 지독한 악취도 나니까. 문제는 이것들이 한둘이 아닌데다 다른 엽기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일단 들키는 순간 그 근방에 있는 엽기들이 전부 다 달려든다고 생각해. 그러니 절대 들키지 마. 그리고 생존자가 더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 탈출이 최우선이긴 한데 가는 길에 생존자를 발견하면 같이 데리고 갈 거야. 내 목적은 거주지에 사람들을 모아가는 거니까 너도 도와. 상우는 주변을 경계하면서도 진혁의 말대로 생존자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진혁이 멈추더니 몸을 숙이고 아이들에게 손을 들어보였다. 멈추라는 신호다. 상우와 수지는 즉시 숨을 죽이고 마찬가지로 몸을 숙였다. 잠시 그렇게 있던 진혁은 상우를 돌아보며 코를 두드려 부었다. 아, 냄새. 집중해서 숨을 들이쉬자 공기 중 희미하게 역한 냄새가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엽기는 그 썩은 몸에 어울리는 지독한 시체 썩는 냄새를 풍긴다. 그 말뜻은 바람 불어오는 방향에 엽기가 있다는 뜻이다. 순간 긴장감이 돌았다. 아이들 역시 엽기를 마주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익숙해질 리는 없었다. 진혁은 주변을 경계하며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상우가 긴장한 채 진혁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위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거기! 그래, 거기 셋! 이쪽이야! 이리 올라와! 깜짝 놀라 고개를 든 상우의 눈에 들어온 건 건물 2층에서 창문을 내다보는 40대 남성이었다. 남성은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작게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지금 밖은 위험하니까 얼른 이리 올라와. 여긴 식량도 있고 안전하니까 어서 서둘러. 상우는 앞서가던 진혁을 바라보았다. 진혁은 2층에 있던 중년 남성을 가만히 보더니 건물로 향했다. 잠깐,
넌 앞으로 나서지 말고 동생 잘 챙겨. 그리고 긴장하지 말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혹여나 내가 신호하면 동생 데리고 도망쳐. 진혁의 말에 상우는 잔뜩 긴장했다. 혹시 뭔가 알아채고 준비를 시키는 것일까? (2) 층에 도착하자 곧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의 모습이 나타났다. 자, 어서 안으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혁은 그의 손을 낚아채어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남자는 억하고 소리를 내려 했지만 이미 진혁이 솜씨 좋게 이까지 막아버린 덕에 둔탁하지만 작은 충격음만 들렸을 뿐이었다. 그렇게 중년 남성을 기절시킨 진혁은 그 자세 그대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엽기 울음소리 같은 것도 없었다. 그제야 진혁은 바닥에 그를 그대로 둔 채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별다른 게 없었지만 명백하게 공기가 탁했다. 피냄새. 그놈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문 닫아. 상우는 끈 찾아서 저 남자 잘 묶어놓고 양말에 수저 넣던가 해서 입도 막아버려. 너랑 수지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저놈 잘 지키고 있어. 진혁은 앞으로 보게 될 모습이 상상되어 착잡한 기분이 들었다. 아저씨, 사람이란 게 참 그래요. 그쵸? 진혁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가장 안쪽 방에 들어서자 자신의 생각이 맞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엔 사람 시체 토막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어림짐작해도 4~6명분의 시체였다. 그래, 미끼로는 이것만한 게 없지. 여차하면 식량도 될 것이고. 이 생각을 한 게 네가 처음은 아니긴 한데 이건 좀 너무하네. 진혁이 씁쓸한 말을 뱉으며 돌아서자 문 앞에는 충격받은 표정의 상우가 있었다. 오지 말라니까. 뭐 좋다고 따라와서 그러고 있어. 나가. 문 닫게. 수지가 보면 놀겠다. 진혁의 손에 이끌려 나온 상우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왜 저런 거예요? 뭘 물어. 여기가 사람한테 왜 달려드는데. 시체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쌓아두고 있다가 여차하면 던져주는 거지. 효과야 있겠지. 물론 그것만 믿고 있다간 순식간에 잡혀서 찢어지겠지만. 상우는 묶여있는 남자를 잠시 돌아보고 물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사람이 나쁜 놈이란 거. 진혁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대답했다. 몰랐어. 그냥 인상이 별로길래 일단 의심하고 매다 꽂은 거지. 내 예감이 맞은 거면 잘 대처한 거고 기분 탓이었던 거면 그냥 사과하고 데려가는 거고. 이런 상황이니 누구든 의심해야지. 약간 당황한 상우는 잠시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다. 그럼 저는 왜 의심 안 하셨어요? 했어. 근데 척 보기에도 순둥순둥해 보이고 또 너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이기겠다 싶어서 내버려둔 거지. 칭찬이라곤 할 수 없는 말에 상우의 표정은 묘하게 나빠졌다. 살짝 투덜거리려던 그때 수지가 끼어들었다. 근데 엽기는 왜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잠시 고민하던 진혁은 전부 다 이야기해주기로 했다. 어린애들이 들을 만한 얘기는 아니긴 한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애들 정서 생각하면서 돌려 말할 건 아닌 것 같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잘 듣고 이해해도. 먼저 엽기는 사람을 먹는 게 아니야. 정확히는 그놈들은 아무것도 안 먹지. 그놈들은 뭘 먹지도 잠도 안 자. 그렇다고 죽지도 않아.
그야말로 괴물인 거야. 근데 살아있는 건 사람이고 짐승이고 무조건 달려들고 봐. 왜 그러냐면 그 녀석들 몸이 시체로 만들어져 있거든. 이제 내 말이 좀 징그러워질 건데 봐, 역기라는 건 역병 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몸이 병 걸린 것 마냥 엉망이지. 피부도 망가지고 뼈도 삭고 살도 썩고. 그러니까 망가진 몸을 대체하려고 사람이나 동물 시체를 쓰는 거야. 살아있는 거에 달려들어서 시체를 찢어낸 다음 자기 몸에 붙이는 거지. 너네들이 역기를 자세히 보진 않았겠지만 대충 끔찍하게 생긴 걸 알지? 진혁은 고개를 가로젓었다. 그럼 그것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빠는 유전자 실험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어떤 분은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던데. 진혁은 짜증이 난 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딴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과학 신봉자들이 싫어. 봐, 먹지도 자지도 않는 블루블루사 괴물인데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 틀렸어. 난 녀석들 기원에 대해서 알아.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알려주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절대 과학적인 이유는 아니야. 너희도 알지? 역기 사태 초반에 군인들이 활약만 믿고 소탕 나섰다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총 따위는 안 통해. 과학적으로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적당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너네들이 만들어. 천재지변 정도로 생각하라고. 바이러스, 돌연변이, 방사선 이딴 거 말고 저주든 악마든 뭐든 간에 그냥 그딴 끔찍한 게 돌아다니는 세상이 된 거라고. 그때 수지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여긴 지옥이에요? 울음기 담긴 그 목소리에 진혁은 착잡한 표정으로 수지를 내려다보았다. 아니, 지옥이면 안 되지. 그래, 마지막 말은 취소. 그냥 좀 나쁜 마법이라고 생각하자. 자, 시간 없으니까 남은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혹시 쓸만한 게 있는지 먹을 만한 게 있는지 찾아봐. 저 방만 빼고. 난 역기를 감시할 테니까. 아이들은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괜한 얘기로 사기를 떨어뜨린 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 진혁은 한숨을 쉬었다. 이럴 때 아저씨가 딱 나서야 사기도 오르고 분위기도 풀리는데 참 나한테 그런 재주는 없나 봐요. 그렇게 중얼거린 진혁은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